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니어 천사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좀 선선해졌죠. 이럴 때 막걸리 한 잔 생각나신다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아, 예전에 친구들이랑 막걸리 한 잔 하면서 파전 먹던 그 시절이 그립다. 이런 말씀들 종종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막걸리가 단순히 술이 아니라 건강에도 꽤 좋은 보약 같은 음료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특히 적당히 마시면 장에도 좋고 피로도 풀리고 통풍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괜히 더 반갑죠. 오늘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막걸리의 효능과 건강하게 즐기는 법이에요. 몸에는 좋은데 너무 많이 마시면 또 탈이 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막걸리를 더 건강하게, 현명하게 즐길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럼 막걸리 한 사발의 건강 비밀 지금부터 시원하게 풀어볼까요? 막걸리의 효능. 첫째, 장 건강에 좋습니다. 요즘은 건강 생각해서 막걸리 한 잔 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막걸리가 단순히 술이 아니라 우리 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발효식품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막걸리 안에는요, 살아있는 유산균이 무려 수억 마리씩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시는 요구르트보다도 훨씬 많다고 해요. 그래서 막걸리를 적당히 마시면 장 속의 나쁜 세균을 줄이고 좋은 세균이 활발히 움직이게 도와줍니다. 특히 변비가 있으신 분들 또는 식사 후 더부룩하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럴 때 식사 후에 막걸리 한두 잔 정도를 가볍게 즐기면 속이 부드럽게 풀리고 장이 편안해졌다는 분들도 많아요. 옛날에 농사일 끝내고 논두렁에서 막걸리 한 사발 하시던 이유가 괜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땀 흘리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날에 막걸리 한 잔이 몸을 시원하게 식혀주고 장까지 편하게 해줬던 거예요. 막걸리 안에는 락토바실러스, 효모, 효소 같은 성분이 풍부해서 장을 깨끗하게 만들고 음식 찌꺼기를 분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걸리를 적당히 마시면 우리 몸속이 소화 잘 되는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물론 중요한 건 적당히 마시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유산균이 들어있어도 과하면 독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녁 식사 후에 한두 잔 정도 또는 운동하고 난 뒤에 물 대신 살짝 기분 내는 정도가 가장 좋아요. 그리고 막걸리를 마실 땐 술지개미가 가라앉기 전에 잘 흔들어서 마셔야 합니다. 그 하얀 부분에 유산균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걸 남기면 막걸리의 진짜 효능을 놓치는 거예요. 요즘은 시중에 유산균 강화 막걸리나 쌀 100% 발효 막걸리도 많으니까 그런 제품을 선택하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결국 막걸리는 술이 아니라 우리 몸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전통 발효식품이에요. 장 건강에 좋고 속이 편안해지는 자연의 선물 같은 술이죠. 둘째, 소화를 돕는 효소 효모가 풍부합니다. 여러분, 혹시 식사하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체한 것처럼 답답할 때 있죠? 그럴 때 막걸리 한두 잔이 소화를 도와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막걸리는 그냥 술이 아니라 살아있는 발효식품이에요. 안에는 효모와 효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우리가 먹은 밥이나 고기, 채소 같은 걸 잘게 분해해 소화가 잘 되도록 도와줍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막걸리 한 사발 마시고 나면 속이 시원하다 하셨던 이유, 바로 이 효소와 효모 덕분이에요. 막걸리 속 효소는 위에서 음식을 잘게 풀어주고, 효모는 장에서 유익균이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작은 조력자 같은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위의 소화 능력이 예전 같지 않잖아요. 먹은 게 더부룩하게 남고 체하기도 쉽고요. 그럴 때 식사 후에 막걸리 한두 잔 정도 너무 세지도 않게 천천히 즐기시면 속이 한결 편안해질 거예요. 다만 중요한 건 역시 양 조절이에요. 효모가 좋다고 과하게 마시면 오히려 속이 쓰리거나 위가 자극을 받아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딱 기분 좋을 만큼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 드릴게요. 막걸리를 마시기 전에 병을 살살 흔들어서 지게미까지 잘 섞은 다음 드세요. 그 하얀 지게미 속에 효모랑 효소가 가장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걸 가라앉힌 채 맑은 부분만 마시면 막걸리의 좋은 성분을 반만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막걸리는 단순한 술이 아니라 우리 몸의 소화 도우미이자 위 친구 같은 존재예요.
적당히 마시면 속도 부드럽고 기분도 한결 가벼워지죠. 예전 농사일 마치고 막걸리 한잔 하시던 어르신들, 사실은 그때부터 이미 몸이 원하는 자연의 지혜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셋째, 피로회복에 좋은 영양도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일 마치고 아이고 피곤하다 하면서 막걸리 한 잔 생각나신 적 있으시죠? 그게 단순히 기분 때문만이 아니라 막걸리에는 정말 피로를 풀어주는 영양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막걸리는 쌀로 만든 발효주잖아요. 그래서 안에는 비타민 B군이 아주 풍부합니다. 비타민 B1, B2, B6 이런 친구들이 우리 몸에서 피로 물질을 없애주는 역할을 해요. 몸이 지치고 근육이 뻐근할 때 이 비타민들이 에너지를 다시 채워주는 거죠. 또 막걸리에는 아미노산이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면 단백질의 기본 성분인데 우리 몸의 회복력, 면역력과 관련이 깊어요. 쉽게 말해 몸이 피곤할 때 필요한 연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 어르신들이 농사일 끝나고 시원한 막걸리 한 사발 들이키며 이게 보약이지 하셨던 것도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 한 사발 속에 피로를 풀어주는 영양이 꽉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막걸리 속에 젖산균도 한몫해요. 이 균이 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몸속 노폐물이 잘 배출되도록 도와주거든요. 결국 장이 건강하면 몸 전체가 가볍고 피로도 덜 쌓이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양이에요. 아무리 몸에 좋아도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피로가 쌓입니다. 막걸리 한두 잔 정도 천천히 맛보면서 즐기는 게 제일 좋아요. 술이 아니라 발효된 영양음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막걸리를 너무 차갑게 마시면 속이 놀라요.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막걸리는 잠깐 두었다가 살짝 미지근하게 해서 드시면 훨씬 부드럽고 몸에도 부담이 덜하답니다. 결국 막걸리는 잘 마시면 피로를 덜어주는 전통의 보약이에요. 하루를 수고한 몸에 선물하듯이 기분 좋게 한 잔, 그게 바로 진짜 건강한 막걸리 한 잔이죠. 넷째, 통풍 예방 효과에 좋습니다. 여러분, 통풍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발가락이 욱신욱신 아프고 조금만 건드려도 찌릿한 그 병이에요. 한번 걸리면 진짜 고생이죠. 그런데요, 의외로 막걸리가 통풍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막걸리에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다른 술보다 적어요. 퓨린은 몸속에서 요산으로 바뀌는데 요산이 쌓이면 통풍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소주나 맥주엔 이 퓨린이 많지만 막걸리는 발효 과정에서 비교적 적은 편이라 적당히 마시면 통풍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또 막걸리 속에 들어있는 유산균과 효모가 몸속 노폐물, 특히 요산 같은 찌꺼기들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쉽게 말해 막걸리를 천천히 한두 잔 마시는 건 몸 안 청소를 살짝 돕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도 중요한 건 적당히예요. 통풍에 좋은 막걸리도 과음하면 바로 반대 효과가 납니다. 술이 많아지면 간이 힘들어지고 오히려 요산이 더 쌓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막걸리를 건강하게 즐기시려면 밥 한 숟가락 곁들여서 한두 잔 정도만 드세요. 빈속보다는 식사 후에 마시면 속도 편하고 몸에도 부담이 덜해요. 또 중요한 포인트 하나. 물 많이 마시기. 막걸리 드신 날은 꼭 물을 충분히 드셔야 해요. 요산이 몸에 쌓이지 않도록 씻어내야 하니까요. 옛날 어르신들이 농사일 끝내고 막걸리 한 사발로 피로도 풀고 통풍도 막고 그게 다 지혜였던 거예요. 술이 아니라 발효된 쌀 건강 음료처럼 즐기면 막걸리는 우리 몸에 참 고마운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막걸리 부작용. 첫째, 과음은 간에 부담을 줍니다. 여러분, 막걸리가 몸에 좋다고 해도 좋은 것도 지나치면 탈난다는 말 꼭 기억하셔야 해요. 막걸리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우리 몸에 간 은수를 처리하는 공장 같은 곳이라 과음하면 제일 먼저 힘들어하는 기관이에요. 막걸리에는 소주나 맥주보다 도수가 낮아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마시기 쉬운데요. 문제는 양이에요. 막걸리 한 사발이 300ml에서 400ml인데 이게 몇 잔 금방 가죠? 그렇게 두 사발, 세 사발 마시면 알코올 양이 소주 반병 이상이 됩니다. 간은 술이 들어오면 그걸 해독하려고 쉴 틈 없이 일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주 반복되면 간세포가 지치고
염증이 생기고 나중에는 지방간이나 간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간의 해독 능력은 떨어집니다. 예전엔 막걸리 2병 마셔도 멀쩡했는데 요즘은 한두 잔만 마셔도 다음날 피곤하고 머리가 띵하다면 그건 간이 이제 좀 쉬게 해주세요 하고 신호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막걸리를 건강하게 즐기시려면 하루 한두 잔, 일주일에 2~3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또 마신 날엔 물 충분히 마시기, 기름진 안주는 피하고 두부나 채소 안주로 바꿔주시면 간이 훨씬 덜 힘들어요. 옛말에 술은 약이자 독이다라고 하죠. 조금은 약이 되지만 과하면 독이 됩니다. 우리 시니어분들, 막걸리의 좋은 점만 잘 챙기시려면 조금 덜 마시는 지혜가 꼭 필요해요. 막걸리 한 잔, 이야기 한 모금, 이게 진짜 건강한 술자리의 비결입니다. 둘째, 당분이 높아 혈당이 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막걸리 하면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참 좋죠? 그래서 술 같지 않아서 더 잘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달콤한 맛의 정체, 바로 당분이에요. 막걸리는 발효 과정에서 쌀 전분이 당으로 바뀌기 때문에 생각보다 당 함량이 높습니다. 막걸리 한 컵에 약 300ml에 들어있는 당분이 음료수 한 병과 비슷하다고 해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한 번은 이런 분이 계셨어요. 평소에 막걸리 한 잔씩만 드시던 70대 어르신이 모임에서 분위기 좋다고 3잔 정도 드셨대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혈당을 재보니까 평소보다 훨씬 높게 나온 거예요. 아니, 막걸리도 술인데 왜 이렇게 올라요?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바로 막걸리 안에 들어있는 당분과 탄수화물 때문이에요. 게다가 막걸리는 걸쭉해서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훅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금주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조금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빈속에 마시지 말고 식사 후 반잔 한 잔 정도로 즐기세요. 또는 쌀 100% 막걸리나 무가당 제품을 고르시면 조금 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달콤한 막걸리 맛에 속지 말고 내 몸의 혈당도 생각하면서 마신다. 이 마음 하나면 충분해요. 막걸리의 매력은 양이 아니라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는 그 시간 속에 있습니다. 셋째, 위가 약한 분은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막걸리 좋아하시죠? 그 구수한 향과 톡 쏘는 맛이 참 매력적이에요. 그런데 혹시 막걸리 마신 다음날 속이 쓰리거나 더부룩했던 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위가 약한 분들이 막걸리를 드실 때 흔히 겪는 증상이에요. 막걸리는 발효식품이라서 안에는 유산균도 많고 산도도 높아요. 이게 장에는 좋지만 위 점막이 약한 분들한테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마시거나 안주 없이 마시면 그 산이 위벽을 직접 자극해서 속이 따갑고 쓰린 느낌을 줄 수 있죠. 예전에 저희 동네 어르신 한 분이 그러셨어요. 매일 저녁 밥 먹고 막걸리 한 잔씩 하셨는데 어느 날은 식사 전에 그냥 한 잔 딱 마셨대요. 그랬더니 그날 밤부터 속이 부글부글해서 잠을 설쳤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상하다, 막걸리가 나한텐 잘 맞았는데. 그때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위가 약하신 분들은 막걸리의 산도가 자극이 돼서 그렇습니다. 였어요. 그렇다고 막걸리를 아예 끊을 필요는 없어요. 마시는 타이밍과 양만 조절하시면 됩니다. 첫째, 빈속엔 절대 금지. 꼭 식사 후에 속이 어느 정도 채워졌을 때 드세요. 둘째, 찬 막걸리보단 살짝 상온에 둔 막걸리가 위에 덜 부담됩니다. 셋째, 한 번에 벌컥 마시지 말고 천천히 입안에서 살짝 굴려가며 드시면 훨씬 부드러워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예민해지잖아요. 그래서 예전엔 괜찮았던 것도 이제는 조심해야 할 때가 있어요. 내 위가 편해야 마음도 편하다는 말처럼 막걸리도 위가 좋아할 만큼만 즐기시면 됩니다. 막걸리 훨씬 더 건강하게 마시는 법. 첫째, 쌀 100% 막걸리 고르기. 여러분, 막걸리 고르실 때 라벨 한번 자세히 보신 적 있으세요? 마트나 동네 가게 냉장고 안을 보면 막걸리가 종류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막걸리마다 들어있는 재료가 다릅니다. 쌀 100%로 만든 막걸리가 있는가 하면
옥수수 전분이나 감미료가 섞인 막걸리도 있어요. 예전에 제 지인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막걸리만 마시면 머리가 띵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어떤 막걸리 드세요? 보니까 감미료 들어간 막걸리를 자주 드시더라고요. 그분이 쌀 100% 막걸리로 바꾸고 나서는 이상하게 속도 편하고 다음날도 개운해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건 쌀 100% 막걸리는 인공 첨가물 없이 쌀 본연의 단맛과 효소로 발효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맛이 자연스럽고 유산균도 더 풍부하게 살아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몸에 부담을 덜 주니까 특히 당뇨나 위가 예민한 분들께는 훨씬 좋습니다. 라벨 볼 때는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원재료명 부분에 쌀, 누룩, 정제수만 써 있으면 거의 100% 쌀 막걸리예요. 감미료, 아스파탐, 액상과당 같은 게 적혀 있으면 그건 단맛을 내기 위해 인공적으로 첨가된 거예요. 그리고 맛도 확실히 다릅니다. 쌀 100% 막걸리는 처음엔 살짝 밋밋한데 한 모금 두 모금 마시다 보면 은은하게 단맛이 올라와요. 이게 바로 진짜 막걸리의 구수한 맛이에요. 막걸리, 그냥 술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조상들이 즐기던 건강한 발효식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어떤 막걸리를 고를지 이제 감이 오시죠? 다음번에 마트 가시면 꼭 한번 라벨 확인해 보세요. 쌀 100% 막걸리, 몸도 마음도 훨씬 가볍습니다. 둘째 술지개미까지 잘 섞어서 흔들어 마시기. 여러분, 막걸리 마실 때 병을 흔들어 마시나요? 아니면 가만히 따라 마시나요? 의외로 그냥 위에 맑은 부분만 따라 마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진짜 막걸리의 영양은 바닥에 있는 술지개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막걸리 병을 보시면 하얗게 가라앉은 부분 있죠? 그게 바로 쌀과 누룩이 발효되면서 생긴 영양 덩어리예요. 그 안에는 유산균, 단백질, 식이섬유가 잔뜩 들어 있어서 우리 장을 편하게 해주고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막걸리는 꼭 흔들어서 먹어야 진짜야. 그래서 제가 물었죠. 왜요?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위에 맑은 것만 마시면 그건 술이지, 밥이 아니야. 참 맛있는 비유죠. 그만큼 막걸리는 먹는 술, 즉 발효식품이에요. 그래서 드시기 전에 뚜껑을 살짝 열어서 가스 빼고 그 다음에 3번에서 4번 부드럽게 흔들어 주세요. 이때 너무 세게 흔들면 거품이 확 올라오니까 손바닥으로 병을 감싸듯이 천천히 돌리면서 섞는 게 좋아요. 잘 섞인 막걸리는 색이 고르게 뽀얗고 맛도 훨씬 부드럽고 고소해집니다. 무엇보다 술지개미가 들어가면 배도 덜 고프고 술이 몸 안에서 천천히 흡수돼서 덜 부담스럽습니다. 혹시 예전에는 막걸리 마시고 속이 쓰리셨던 분들 계세요? 그건 맑은 부분만 마셔서 알코올만 들어가고 보호 성분은 빠졌기 때문이에요. 술지개미 속에는 위벽을 보호해주는 단백질과 효소가 들어있어서 오히려 속이 훨씬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막걸리 드실 때는 아, 이 하얀 부분이 보약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꼭 흔들어 마셔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먼저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셋째, 오랜 발효 숙성 제품 고르기. 여러분, 막걸리 고르실 때 숙성된 막걸리 한번 눈여겨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은 슈퍼나 마트에 가면 막걸리 종류가 정말 많죠. 그런데 맛과 건강을 함께 챙기려면 오랜 발효와 숙성을 거친 막걸리를 고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 막걸리는 살아있는 술이에요. 그 안에 효모 유산균이 아직도 숨쉬고 있거든요. 이 친구들이 천천히 시간을 두고 발효될수록 맛이 깊어지고 유익균이 더 많아집니다. 발효가 충분히 된 막걸리는요, 맛이 부드럽고 알코올 향이 자극적이지 않아요. 입에 착 감기면서 쌀 본연의 단맛이 살아있죠. 반면 급하게 만든 막걸리는 거품이 많고 알코올 향이 강해서 목이 따갑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70대 어르신 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항상 같은 막걸리만 드세요. 이유를 여쭤봤더니 그 막걸리는 숙성 기간이 길어서 속이 편하다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오랜 숙성 막걸리는 유산균이 안정적으로 자라서 장에도 훨씬 부담이 덜하답니다. 고를 때 팁을 하나 드리면요. 라벨에 전통 발효, 숙성 7일 이상, 자연 발효 이런 문구가 써 있으면
그게 바로 발효가 충분히 된 막걸리예요. 냉장 코너에서 조금 무겁고 색이 진한 것도 특징입니다. 또 한 가지, 막걸리 뚜껑을 살짝 열었을 때 푸쉬하며 가스가 살짝 빠지는 소리가 나면 좋은 신호예요. 그건 발효가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숙성된 막걸리는 단순히 술이 아니라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발효음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도 덜 쓰리고 마신 다음 날도 훨씬 개운하죠. 그래서 막걸리를 드실 때는 싸고 많은 것보다 천천히 만든 것을 고르세요. 시간이 만든 막걸리가 바로 몸에 좋은 막걸리, 진짜 보약입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막걸리, 그냥 옛날 술이 아니라 우리 몸에도 좋은 효소와 영양이 가득한 한국의 전통 건강 음료였죠. 물론 아무리 몸에 좋아도 적당히가 제일 중요합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간이 피곤해지고 혈당도 오를 수 있으니까 하루 한두 잔 정도가 가장 좋다고 해요. 여러분, 건강하게 마시면서 기분도 풀고 친구들과 정 나누는 게 그게 바로 진짜 보약 아닐까요? 요즘처럼 바람선선한 계절에는 막걸리 한 잔에 파전 한 조각, 그리고 웃음 한 스푼이면 하루 피로가 싹 풀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떤 시간 보내셨나요? 따뜻한 차 한 잔 하시면서 편안히 쉬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시니어 천사가 언제나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